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주말인데 너무 추워. 아이 3월인데 좀 포근해야 되는데, 그죠? 이건 뭐 꽃샘추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꽃샘추위처럼 우리의 마음을 떨리게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김부시가 삼국사기에 이런 내용을 남긴 거예요. 후한의 강무제가 한반도에 있는 낙랑군을 공격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와, 그런 일이 있었나? 근데 오늘 말이죠. 이 낙랑군의 뭐 위치가 어디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런 얘기는 차후에 할 거고요. 오늘 제가 할 얘기는 뭐냐면 역사 기록의 어떤 오류, 그 다음에 착각, 뭐 조작,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아시겠죠? 자, 후한의 강무제가 한반도에 있는 낙랑군을 공격했다는 내용,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나옵니다. 서기 44년입니다. 9월에 후한의 강무제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바다를 건넜네, 바다를. 그래서 한반도에 있는 낙랑군을 정벌하고 그 땅을 빼앗아가지고 군현으로 삼았으므로 살수, 요거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살수 이남이 한나라에 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10월에 왕이 죽었다. 이때 왕이 누굴 것 같아요? 대무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대무신앙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이거를 김부시가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남긴 겁니다. 와, 이런 일이 있었어? 이 지도를 잠깐 보시죠. 이게 이제 중국 지도예요, 중국 지도. 중국 놈들의 인식하에 이제 뭐 그려진 지도죠. 여기 보면 뭐 요동군이 여기에요, 여기. 뭐 오늘 위치 얘기는 별로 안 할게요. 자, 어쨌든 뭐 중국 놈들의 인식이 요동군이 여기였으니까.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요동군이 여기 있으면 이 요동군 남쪽에 있는 여기가 살수니까 청천강이가 여기가 살수잖아요. 뭐 강단사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중국 놈들도 여기가 살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일본 놈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그러면 요동군이 여기 있다면 그리고 여기가 살수라면 요 밑이 낙랑군일 거 아니야. 근데 왜 희한하게도 그러면 요동군에서 직접 공격을 하면 되지. 굳이 왜 바다를 넘어와서 공격을 하냐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그 출발을 하셔야 돼요. 이런 의문점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은. 그냥 무턱대고 역사 기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믿을 게 아니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역사 기록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역사적인 기록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올바르게 분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보세요. 기록에는 바다를 건너서 낙랑군을 공격했다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요동군에서 직접 공격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쵸? 어쨌든 뭐 대무신앙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점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게 왜 이 내용을 고구려 본기에 넣었을까? 이거를 이제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김부시가 이런 내용을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넣으면서 이게 이제 한반도에 낙랑군이 완전히 있었다고 이렇게 확정을 진 거예요, 확정을. 그죠? 그리고 후한의 강무제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낙랑궁을 장악을 했다. 서기 44년에. 이게 이제 확정이 된 거야. 근데 이게 사실일까요, 이게? 근데 제가 중국의 역사적인 기록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렇다면 서기 44년이면 뭐
한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죠? 그 전한 시기에 어떤 내용들을 적은 것이 한서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이런 내용들. 서기 44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위에 편찬된 역사서가 뭡니까? 서기 270년경에 편찬된 삼국지 유지 동의전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있어야 되잖아. 이런 내용이. 그죠? 없습니다. 그리고 서기 한 400년도에 편찬된 후한서까지 이런 내용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거 어찌 된 겁니까? 중국 역사 기록에 나와줘야 되잖아.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 김부시가 도대체 이런 내용을 어디서 주워 듣고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넣었을까? 이게 의문인 겁니다. 과연 이런 일이 있었을까? 후한의 강무제가 낙랑군을 공격한 사실이 있었을까? 이거부터 알아보셔야죠. 그죠? 자, 일단은 역사 기록에는 없어요.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진실이냐? 이건 이제 알아보셔야죠. 자, 일단 먼저 그 후한이 어떻게 성립이 됐고 후한이 성립될 때 낙랑군의 사항을 알아보실 필요가 있잖아. 서기 25년에요. 이제 왕망이 다스리는 신나라가 이제 멸망의 길로 접어들고 있을 때예요. 그때 이제 유수라는 사람이 낙양의 도읍을 정하고 후한을 건국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 25년에 유수가 이 사람이 이제 후한의 강무제죠. 후한을 건국한 겁니다. 근데 유수가 후한을 건국했을 당시에 뭐 중국 땅 전체를 통일을 시켰냐? 못합니다. 그러니까 각처에 이제 반란군들이 계속 있는 상황이야. 그것들을 전부 정리를 해야 돼. 그게 언제 정리가 됐냐면 서기 37년이에요. 이때나 겨우 한숨을 돌린 거야. 후한의 강무제는. 근데 이때 그러니까 서기 37년에 이제 각처의 그 반란군들을 정리하기 전에 서기 30년에 이상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 내용은 후한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후한이 건국된 후에요. 이때 낙랑군 톡착인 왕조라는 사람이 군수를 살해한 겁니다. 그리고 자칭 대장군 낙랑태수라고 했다는 겁니다. 왕조가 이제 낙랑군 토착 세력인데 군수를 살해하고 자기가 낙랑태수가 된 거야. 그러면 낙랑태수가 됐다는 건 뭡니까? 후한의 강무제의 인정을 받아야만 낙랑태수라고 세상이 알 수가 있는 건데 자칭이야 자칭. 그러니까 후한의 강무제 허락도 없이 자기가 낙랑태수가 된 거야. 좀 이상해. 이게 반란이 터진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후한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때가 서기 30년이에요. 요 연도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낙랑군에서 반란 사건이 터진 게 서기 30년이라는 거예요. 30년. 요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란이 터졌으니까 지금 후한의 입장에서는 각처의 반란군들을 정리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제 광무제가 낙랑태수를 임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토벌군을 조직을 한 거야. 누구를 세웠냐? 왕준이라는 사람을 보낸 겁니다. 야, 네가 가서 저 낙랑군을 접수해. 이렇게 된 거예요. 왕준. 요 한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왕준. 이 한자예요. 왕준. 이 사람이 낙랑태수에 임명되면서 토벌군을 조직해가지고 낙랑군으로 간 겁니다. 이게 후한서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일까요? 이 왕준이 낙랑군을 공격했다는 이 후한서의 내용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단방에 나옵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근데 이거를 이 뭐 강단사학이나 뭐 그래도 좀 유명한 학자들 이거 생각을 못해. 아직도 낙랑군에서 왕조라는 사람이 반란이 일으켰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야. 아직도. 간단합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자 보세요. 중국 기록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이게 각처에 후한이 건국됐을 때 각처에 이제 반란군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반란군의 하나가 외효라는 사람입니다. 외효. 지금의 낙양, 그러니까 장안 서쪽에 있었던 서쪽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이 외효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버티고 있었어. 근데 이 서기 31년이에요. 요 31년을 잘 보셔야 됩니다. 31년. 왜냐하면 왕준이 낙랑태수로 임명을 받고 낙랑군을 토벌하러 갈 때가 서기 30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서기 31년이에요. 요때 외요한테 복속되어 있던 두용이라는 사람이 강무제한테 항복을 했다는 겁니다. 31년에. 자, 그래서 강무제가 이제 군대를 보낸 거야. 외요를 쳐라. 그래서 외요의 세력을 이제 차례차례 이제 격파해 나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야. 이때 모략으로 외요의 신복 왕준 자 보세요. 외요의 측근이었던 거야. 왕준이라는 사람은. 이 한자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낙랑군 토벌군의 대장 왕준의 그 한자랑 똑같지 않습니까? 요거. 그러니까 왕준은 30년에 낙랑군으로 갈 수가 없었던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왜? 서기 31년에 아직도 외유의 측근으로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서기 31년에나 이 모략으로, 그러니까 강무제의 어떤 그 군대에서 모략으로 왕준이 강무제한테 간 겁니다. 서기 31년에. 그리고 서기 32년에 왕준이 이제 강무제에 투항을 했잖아. 그래가지고 자기 동료인 우한이라는 사람을 투항을 시켰다는 내용인 거야. 이게 중국 기록에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낙랑군 토벌할 상황이 아니었던 거야. 왕준이라는 사람이. 아시겠죠? 이러기 때문에 앞선 기록 있잖아요. 이 후한서의 내용. 그러니까 광무제가 왕준을 보내가지고 낙랑군을 쳤다. 이 기록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단방에 나오잖아. 단방에. 어느 학자도 이 내용을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이라는 건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역사 기록은 어떻게 제대로 분석을 해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왕준이라는 사람이 낙랑군을 공격했다는 사실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낙랑군은 공격할 만큼 그럴 정황이 없었어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후한 강무제는. 왜냐하면 각처의 반란군들을 일단 진압하는데 몰두했었기 때문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서기 37년에 이제 그 각처에 있는 반란군들을 강무제가 다 정리를 합니다. 근데 한 군데가 남았어. 어디냐면은 이 북방 쪽입니다. 요 대군, 요 지도를 잠깐 보세요. 요 대군, 상곡군, 어양군, 부평군, 요서군, 요동군. 요 일대는요, 누구로부터 계속 침략을 당했냐면, 그러니까 요 대군 이 서북 쪽은 이제 남흉노족이 있었어요. 남흉노족. 그러니까 흉노족이 갈라져 가지고, 그러니까 북흉노족은 저쪽으로 도망가고 서쪽으로. 그 중국 애들한테 투항했던 남흉노족이 여기 살고 있었어요.
오들었어 이쪽 지역에. 얘네들이 계속 공격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요 산곡 있잖아요. 요 산곡 오른쪽 요쪽이 오한족들이 있었어. 오한족들이 엄청나게 이제 큰 세력을 이루고 있었단 말이야. 그동안 흉노족한테 엄청 당했잖아. 오한족이. 그거를 이제 흉노족이 도망가 버렸으니까 얘네들 세상이 된 거. 오한족. 얘네들이 또 산곡 뭐 어양 막 뭐 북평 이쪽을 계속 공격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쪽 요서 요동 북쪽에는 선비족이 있었던 겁니다. 선비족. 아시겠죠? 이런 상황이었어. 북방은 아주 어지러웠던 상황이야. 일단 그 중국 내 어떤 그런 그 반란군들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란군을 진압하고 뭐 싸움이 계속 있었잖아. 그 때문에 후한 강무제가 지쳤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치통감에 따르면요. 후한 강무제가 서기 37년에 이제 반란군들을 정리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 기간이 오래된지라 무력의 사용을 하지 마. 싫어 이제. 지쳤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웬만하면 하지 말자 이거야 이제. 그리고 급한 경보가 울리는 사항이 아니면 다시는 군사적인 일은 말하지 말아라. 나 안 하겠어 이제. 전투 안 하겠어 이거지. 그러니까 현명한 거지. 어찌 보면 광무제가 백성들이 지금 지쳤잖아요 전쟁에. 그 다음에 이 후한이 건국됐기 때문에 또 내부적으로 또 정리할 시간도 필요하고 전쟁이 일으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공격할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후한 강무제는. 아시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근데 골치 아픈 게 있어. 다른 데는 공격 안 하면 되는데 얘네들 있잖아. 남흉노족, 오한족, 선비족. 얘네들이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어를 해야 돼. 그러려면 또 전투를 벌여야 된다고. 그냥 미치고 팔짝 될 노릇이지. 후한 강무제 입장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 남흉노, 오한족, 선비족들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 보내야 돼. 광무제가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서기 41년이요. 남흉노족과 선비족들 그리고 오한족들이 자주 요새 지역으로 들어와서 관리와 백성들을 죽이고 약탈했답니다. 그렇지. 계속이야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국 북방에 있는 유목민족들은 무조건 중국을 쳐야 돼. 왜냐하면 생산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중국을 공격을 해야 돼. 그래서 광무제가 야 안되겠어. 쟤들 어떻게 좀 다독거리든지 쟤들을 뭐 공격하든지 뭔가 결단을 내려야 돼. 그래서 재융이라는 사람을 요동태수로 삼아서 야 네가 가서 좀 얘네들 좀 어떻게 좀 해봐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재융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요. 이 재융이라는 사람이 이제 요동 지역. 뭐 여러분들은 이쪽 이 서만주 지역이 요동군이라고 이제 하는데 강단사학이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아니라는 거. 오늘 뭐 위치 얘기는 제가 안 할게요. 어쨌든 맨 끝에 있는 이쪽으로 보냈어. 요동군으로.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여기로 보내야만 선비족부터 그냥 밑으로 오한족 다 관리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요동군이 중심인 거야. 이쪽 북방에서는. 여기에 이제 뭐 군사도 그렇고 뭐 군사력도 그렇고 뭐 아무튼 그 북방 민족들과의 어떤 뭐 거래를 한다거나 뭐 사신을 보낸다거나 어떤 중심의 군현이기 때문에 요동군이 여기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된 거죠. 재융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재융이라는 사람이 뭘로 오한족 선비족들을 관리했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를 주는 거야. 자기. 그러니까 왕이나 후로 봉해 주는 거야. 야
야 호랑이 너희들 말이야 여기 와서 요 지역에서 네가 왕해. 땅을 떼어주고 그런 겁니다. 근데 자기 갖고는 안 돼. 얘들은 지금 먹고 살자고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아니 무슨 자기를 준다고 해서 뭐 얘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돈이 필요한 거지 돈. 그래서 돈으로 관리를 합니다 얘들을. 오한족 선비족들을. 돈 필요하면 얘들 공격해. 그럼 또 돈 주는 거야. 이게 기록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돈으로 얘들을 관리했다. 아시겠죠? 이런 사항입니다. 근데 삼국사기 고구려 봉기의 후한 강무제가 낙랑군을 공격한 게 서기 44년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광무제가 서기 37년에 이제 전쟁 안 하겠어 이렇게 외쳤던 것도 얘기를 했죠. 그것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후한의 강무제는 어디를 공격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야. 근데 서기 45년에 자치통감에 따르면요. 서기 45년에 대군의 동부 지역이 심하게 오한족의 해를 입었다. 오한족들이 대대적으로 공격을 한 거야. 여기 요 대군, 여기 상곡군부터 요 상곡군, 뭐 어양, 여기 우북평 여기를 그냥 집중 공격을 한 거야. 그래서 5군의 백성들은 집집마다 그들의 해를 받았다. 그래서 다시는 사람의 흔적이 없게 되었다. 다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여기 살던 백성들이 전부 도망간 거야. 이 오한족 때문에. 이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단 말이야. 후한이. 근데 여기 북방에 있는 오랑캐 하나 단속을 지금 못하는 상황에서 어디를 공격을 했다고요? 그 다음에 선비족들 볼까요? 선비족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 선비족 1만 기병이 와 10,000명의 기병. 그러니까 물론 유목민족은 무조건 기병이죠. 보병이 거의 없잖아요. 말 타는 애들인데. 어쨌든 10,000명의 기병이 요동 군인지 요동 지역인지 모르겠네. 노략질을 해가지고 그 요동군 태수 재용이 이제 처음으로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맞서 싸웠다는 얘기도 합니다. 근데 못 이겨. 요동군의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10,000명의 기병을 어떻게 이기냐고. 분명히 졌을 거라고. 어쨌든 계속 선비족도 돈으로 주고 물자도 주고 그랬단 말이죠. 자, 이렇단 말이에요. 후한 그 입장에서 이런 북방의 유목민들의 공격에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에서 뭐 낙랑군을 공격을 했다고요? 서기 44년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쭉 설명을 해드렸잖아. 예? 자, 근데 김부식은 왜 이 삼국사기 고구려 봉기에 후한 강무제가 낙랑군을 공격해서 함락을 시켰다는 내용을 적었을까요? 왜 집어넣었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자, 삼국사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부식의 어떤 생각을 알 수 있는 평양성은 평양성 아시죠? 지금 서경인 것 같다. 확실하지도 않아. 그런 것 같대. 평양이 지금의 평양이라는 거지. 이거 아니라는 거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했잖아. 근데 김부식은 이거를 분석해야 할 능력이 없었던 거야. 그냥 갔대. 그리고 폐수는 곧 대동강이다. 폐수는 대동강이라고 확정을 줘. 근데 김부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 확정적으로 당서에 이르되 그러니까 당나라 때 편찬된 사서에 의하며 이런 얘기죠. 평양성은 한나라 낙랑군이었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이런 거죠. 이건 뭡니까? 김부식은요 중국
몽이 있었다는 사람입니다. 중국을 하늘같이 생각했다는 사람인 거야.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역사 기록에 있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믿고 인용한 거지. 그거 뭐 분석할 필요도 없는 거야. 중국 역사서는 맞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인용하는 거야. 근데 이거 갖고도 좀, 왜냐하면 중국 기록에 만약에 후한 강무제가 낙랑군을 공격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당연히 맞는데, 그런 기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김부시가 중국을 좋아하고 중국의 어떤 역사 기록을 인용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록이 없는데 이런 내용을 적었단 말이야. 왜 적었을까? 중국 역사 기록에도 없는 걸. 제가 볼 때는 이겁니다. 중국의 역사 어떤 뭐 우리 그 고구려라든지 백제 뭐 우리 동이족이라고 하죠. 이 동이족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작해낸 역사서가 있습니다. 서기 270년에 진수라는 놈이 편찬한 삼국지 위지 동이족이라는 역사책입니다. 여기 고구려 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부식이 왜 후한 강무제가 낙랑군을 공격했다는 허무맹랑한 기록을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넣었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나와요. 후한 강무제 때인 서기 32년에 고구려 왕이, 이 당시 서기 32년이라면 대무신앙 때입니다. 아시겠죠? 대무신앙이 후한 강무제한테 사신을 보내가지고 조공을 했대. 그래서 비로소 왕의 칭호를 사용을 했다는 거야. 이제 왕이라고 칭한 거야. 강무제한테. 32년에. 32년이면 어떤 해입니까? 후한 강무제가 도처에 있었던 반란군들도 진압을 못한 상황이고 북방에는 오랑캐들이 계속 후한을 공격하던 시기야. 그때 고구려가 미쳤어? 강력한 나라도 아니고 인제 건국을 한 나라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나 왕으로 좀 해주세요. 이게 삼국지 위지 동이종 고구려전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분명히 김부시가 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거는 김부식의 어떤 그 조작이라고 본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후한 강무제가 낙랑군을, 한반도에 있는 낙랑군을 공격했다는 근거로 이 내용, 삼국지 위지 동이종 고구려전의 이 내용을 각색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집어넣은 거야. 김부시가. 아시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후한 강무제는 서기 37년에 이미 모든 전투는 중지하고 내부 안정을 깨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야. 그리고 말 안 듣는 북방의 오랑캐들은 재용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돈과 자기로서 관리를 한 사람이야. 후한 강무제는 사람이. 전투 벌이기 싫었던 거야. 근데 서기 44년 아직도 정리가 안 됐던 이런 북방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다를 건너서 그것도 군대를 보내서 굳이 낙랑군을 공격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김부식의 조작이라고 본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